큰 박수로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가 좀 바뀌었죠? 네, 주제가 오늘 원래 주제가 뭐였었죠? 가압승계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이제 교육 강의 커리큘럼을 잘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고, 아무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교육장에서 교육 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해서 올라오신 분들인 것 같아. 오늘 이제 강의 주제 원래가 가압승계 계약 체결 컨설팅 사례였는데요. 주제를 이제 지금 중소기업 통합 및 분사 컨설팅 사례로 바꿔서 가져왔거든요. 8강을 지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 중에 이제 항상 보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대표님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뭐 결산 시즌이 되면 전달해야 될 키워드가 있고, 또 5월달, 뭐 9월달, 11월달 이 각 시즌마다 대표님들이 인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지금 현장에 가서 대표님께 전달 드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만일에 세법 개정이 통과되면 여기 내용 중에 몇 가지 키워드가 내년에는 이제 실행할 수 없어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금적인 측면이나 승계적인 측면에서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강의 듣고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표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바뀔 가능성, 지금 국회 세법 개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뀔 내용이 있으니까 준비하신 분 계시면 지금 하면 좋겠다라는 전달 드리고, 대표님께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바꿔서 왔습니다. 강의 주제를 2강이었는데 8강을 먼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기 전에 늦게 오신 분들은 왜 이걸 8강을 가져왔는지를 못 들었겠지만 말씀드렸어요. 이제 중소기업 통합, 분사를 통한 자산승계 절세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통합과 분사는 세무 영역만 갖고도 안 되고, 회계사 영역만 갖고도 안 되고, 이게 다양한 전문가 영역이 통합돼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일어나는 게 중소기업 통합 및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다니면 대표님 주변에는 기장세무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장세무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7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오후에도 미팅이 요걸 가지고 미팅을 또 진행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지나면 세법 개정이 되면 상당량 이걸 해봐야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자산가들은 해야 될 만한 그런 꼭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좀 볼게요. 실제로 실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이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업자가 총 여기는 몇 개입니까? 개인 사업자 하나. 그 다음 여기 뭐죠? 법인 사업자 2개. 총 사업자가 3개예요. 자, 여기는 이제 법인 사업자는 사장님 개인 공장 임대를 받아서 개인 이제 토지, 땅, 부동산이 사장님 개인 소유라는 의미죠. 개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하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아마 대표를 만나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다라는 개념을 가지시 개인 임대 사업자,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업자죠. 개인 임대 사업자. 이거는 소득이 무슨 소득으로 가냐면 종합소득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 개인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소득이 되고, 또 뭐가 있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개인 임대사업자 형태를 하나 가지고 있고, 대개 보면 이제 법인은 2개, 뭐 3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유통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구조, 사업자가 하나, 둘, 3개다 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개 사업자를 지금 주제가 뭐냐면 통합이거든요. 통합. 세 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을 해서 세금을 날려버린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통합이.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통합 절차를 가져가냐라는 걸 이제 중요하겠죠. 먼저 이 현황을 좀 살펴보면 대표님 이제 이 법인 두 개는 가압상속 공제업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따져봤더니 이제 상속세가 제조업 A는 35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통업 B는 이제 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43억 정도 되겠죠. 이 43억은 이제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들어가면 자녀한테 승계해 줬을 때 세금을 부담이 없다라고 대표님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보면 핵심 사업용 자산인 공장용지라든지 사무실 용지가 지금 법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법인만 승계된다 하더라도 실제 핵심 사업용 자산이 넘어가지 않으면 껍데기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승계되지 않으면 제조업 A, B는 자녀한테 제대로 승계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 사업자로 형태로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를 승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가액이 5억이에요. 1999년도에 이제 취득을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표님들이 오래전에 취득해 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로 가보면 120억이에요. 그럼 120억이고 현재 이제 순자산가액은 100억입니다. 대출이 한 2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자녀한테 주자니 양도세가 45억이 나와요. 그 45, 또 팔 수도 없어. 이거 팔면 사업용 자산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승계하려다 보니까 상속세가 50억이야. 그리고 이 두 개, 법인사업자 두 개는 여러 세무 전문가라든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갔단 말이죠. 그래 알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노른자, 핵심 사업용 자산 승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업용 자산이 넘어가지 못하면 저가 아무리 가압상속 공제 들어가 봐야 완전한 승계라 볼 수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이 자산을 어떻게 절세하면서 넘겨줄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제가 승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 개인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3개 된 걸 먼저 1단계로 사업자를 2개로 줄입니다. 2개로 통합을 한다 이런 의미겠죠.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시키고 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 공장용지, 사무실, 이 임대 주고 있던 이 부동산을 이 유통 B에다가 양도하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양도. 그럼 판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면 100억 정도 되는 자산이었거든요. 100억을 이렇게 유통업 B에다 팔면 유통업 B에서 10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못 준다는 거죠. 100억을 B법인에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파는데 이 가능하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저 강의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억을 주고 팔고 가수금으로 잡아놓는다라고 답을 탁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들도 그러고. 어디서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수금 100억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까지 제가 또 추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수금을 주면 되겠다. 그럼 조금 스터디를 해서 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인데요. 가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이 상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법에 보면 신주 발행이라는 게 증자. 상법에 신주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유통법인 B에서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합니다.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이 100억에 상당하는 가치에 상당한 주식 수를 대표한테 교부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교부해주면 대표는 부동산을 넣어줬고 대표는 대신 무엇을 받은 거죠? 대가를 주식으로 받았죠. 지분으로.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지금 캐시아웃, 사회로 유출되는 세금이라든지 현금성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일단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주식을 가졌는데 그러면 과연 몇 주를 교부해 줘야 되냐라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100억짜리가 들어왔으면 액면가 5천원짜리다 그러면 100억 나누기 5천원으로 교부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가로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상법에는 이제 발행 가격이라든지 발행 주식 총수라든지
발행 방법이나 이런 거는 상법에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주식을 발행해 줬을 때 액면가로 발행해 줬을 때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침해한 걸로 봐서 이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어서 시가로 발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 유통법인 B가 한 주당 가격이 지금 평가를 해봤더니 20만 원이다. 20만 원. 그럼 여기 발행해 줘야 될 교부 주식수는 몇 주가 되는 거죠? 100억 나누기 2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실제 5천 원짜리를 액면가 5천 원짜리를 20만 원에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대표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많이 받아오는 겁니까? 적게 받아오는 겁니까? 돈 대비해서 적게 받아오게 되는 거죠. 적게 받아오게 되니까 그 적게 받아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온 그 차이를 20만 원과 한 주당 가격 5천 원, 19만 5천 원 차이 안 줬잖아요. 그걸 누가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법인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회계상 세무회계할 때 그렇게 이익을 가져온 걸 보고 자본이 증가될 때 이익이 발생됐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다가 이제 자산 100억짜리가 들어왔고 자본금 주식은 1억 정도가 늘고 99억이 뭘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으로 늘어나 있다. 그럼 자본 총계가 100억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납입자본금 성격인 자본금은 1억, 자본잉여금은 99억. 이렇게 이제 계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9억 자본활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된 걸 보고 자본잉여금,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이걸 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추후에 이 자본잉여금, 법인에 쌓아둔 자본잉여금 99억을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갔을 때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과세라는 의미예요. 그럼 결국은 유통법인에서 B에서 법인에서 배당금을 가져올 때는 배당소득세가 몇 프로예요? 배당소득세가 15.4%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 원천징수. 그건 2천만 원 미만일 때. 종합소득세 대부분 사장님들은 오너 가족들은 예, 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죠.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 그게 뭐냐면 지방세까지 하면 49.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세금을 이제 49.5%를 내고 거기다가 배당을 잘못 가져가면 또 가져가게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합산돼서 올라갑니다. 그 배당을 한번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될 간접세까지 합치면 대략 60% 정도 나갑니다. 그럼 배당을 한 10억 정도 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간다는 소리예요? 6억 정도가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배당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 10억 배당 받아봤다 6억 쭉 나가버리면 4억만 들어와요. 열심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활동을 해서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만들어서 세금 다 내고 남는 이익금 가지고 배당을 했더니 또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니 내 입장에서는 배당하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주는 거예요. 이익잉여.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쌓아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처분하지 않고 쌓아주는 걸 보고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매년 쌓아주다 보면 그게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1000억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자본활동으로 인해서 99억이 자본잉여금으로 쌓여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99억까지는 법인 돈을 배당 형태를 통해서 가져가도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사장 입장에서 얼마가 절세가 된 거예요? 99억, 100억을 가져가면, 배당을 가져가면 60억 정도가 세금이었었죠. 근데 100억을 가져가면 세금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가 절세된 겁니까? 더하기 빼기 안 돼요? 60억. 지금 두뇌 예정을 빨리 잘 하시면 스마트해집니다. 60억이 더하기 빼기. 60억을 무슨 세금을 줄였어요? 절세가 된 거예요? 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60억 절세를 해준 거예요. 이거 한 플랜을 해요. 또 두 번째,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팔았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받음으로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나왔지 않겠어요?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아까 앞에 얼마라고 해서 제가 양도세 계산해 보여드렸죠.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앞 5분 전이었는데
45억 정도 나왔다 그랬죠? 자, 그 양도세를 지금 사장님이 주식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은 게 없어요. 45억 정도 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낼 돈이 없는데, 양도세 낼 돈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플랜이라도, 그래 좋게 소득세 뭐 60억이나 절세하고, 아무리 좋은 플랜, 내가 지금 40억 낼 돈이 없어.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한시적으로 이걸 열어놨어요. 어떻게 열어놨을까요? 양도소득세 40억, 45억을 지금 내지 말고, 소유권이 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인에서 나중에 혹시 처분할 일이 생겼을 때 법인에서 법인세로 내라라고 이렇게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양도세 지금 45억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 플랜을 가져가는데 사장님이나 자녀 입장에서 세금이 사회로 유출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이 사장님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죠.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법인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여기서 취득세는 취득세가 꽤 많이 나오면 취득세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취득세는 한 번에 내야 돼요. 지금 사장님 개인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런 방법을 안 하고 이게 자녀로 증여를 하든 땅을 상속을 하든 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취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게 돼 있죠. 취득세는 변수가 되지 못해요. 언젠가는 한 번은 내줘야 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취득세가 뭐 어떻고 저쩌고는 따질 일이 아니다. 한 번은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임대사업자죠. 그죠?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자산을 다 주고 반대로 사장님을 주식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난 이후에 이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요렇게 가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 5년 있다가 사업자 지금 하나 죽였고 이제 2개만 남아 있는 거죠. 5년 있다가 2개 사업자를 합병을 합니다. 통합을 합니다. 2개 사업자를 통합을 하면 이제 사업자가 3개 된 게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1개 사업자가 되죠. 그러면 이 임대사업장이던 게 제조업 A가 뭘로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가 사용이 되니까 임대다가 자가가 돼버리니까 자가 사용이 되니까 가압상속 공제제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업 관련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하면 가압상속 공제 들어가면 93억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통합 절차를 잘 가져가면 세금 93억을 안 낼 수 있어요. 그럼 93억을 사장 입장에서는 상속세 93억을 절세했고 해결했고 한 푼도 안 냈으니까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슨 세금을 안 냈어요? 양도소득세 말고 배당소득세. 양도세 2월 과세 시켰으니까 언젠간 한번 나갈 거니까 노내로 하고 배당소득세 60억을 절세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플랜을 한번 돌림으로 해서 사장님 오너 가족들이 얼마의 세금을 줄였습니까? 배당소득세 60억, 상속세 93억. 그럼 전체에다 얼마죠? 153억을 절세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153억을 이렇게 절세를 해줬으면 사장님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랑 가만히 있을까요? 사장님이 153억이라는 돈을 제가 벌어줬어요. 153억이라는 돈을 벌려면 사장이 몇 년 동안 벌어야 될까요? 사업을 해서. 여러분이 사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153억을 순이익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세후 소득으로. 여러분은 몇 년 벌어야 153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50년. 150년. 응. 150년. 아예 벌 수 없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저는 기여도가 측정 불가하거나 150년 이상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장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박사,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 주면 되냐라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나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해서 사장님한테 알려줘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해결해서 상속세 93억과 소득세 60억을 절세해준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가서 여러분들은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안 하고는 대표님 몫이다. 근데 여러분 대표님 몰라서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구조, 통합을 사업자로 하나로 만들어주면 상당히 파워풀한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그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세무 영역도 등장하고 세무 전문가 영역, 회계 전문가 영역도 등장하고 또 어떤 영역이 등장하냐? 감정평가 영역도 등장하고 또 이거 뭐냐? 법무 영역이 등장해요. 상법.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누가 여기서 하냐? 이렇게 통합하는 절차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주식을 교부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관리 감독관이 필요해요. 자기들끼리 우물뚝뚝인데 이거 해갖고 이거 100억 해서 주식 1억 교부해 주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판사의 승낙이 나야 돼요. 판사가 이걸 승낙 안 해주면 절대 못해요. 앞에 사례든 지금 사례든. 그러니까 판사가 승낙을 안 해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법인 자산을 자칫 잘못 보면 훼손할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와 기준과 법률에 따라서 그 구성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판사가 판결을 해줍니다.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받기 어려워요. 그래 이건 한 사람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매년 이런 시스템을 한 20건 정도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무엇이 궁금한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 2월 가서 해줬죠.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이렇게 하니까 국세청에서 기분이 매우 나빠. 국세청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가로 보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왜죠? 이 임대소득은 쉽게 말하면 투기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투자 수익만 올리는 거잖아요. 생산성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근데 제조업이라든지 법인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인들은, 다른 업종들은 생산성을 유발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싶어요. 혜택을 주고 싶으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저러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유발하는데 경쟁력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체격이 약하단 말이죠. 체격이 약하니까 체격이 약한 사람한테 영향제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체력을 키워주려고. 그런데 그 가만 보니까 임대사업도 부동산도 중소기업 테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은 부동산은 이 생산성 활동에 기여를 하지 않는 사회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중소기업에 영향분을 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비대해져서 부동산 자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 임대업종까지도 중소기업 범위에 넣어놓고 영향제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세법 개정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 간 통합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임대업이 중소기업이란 소리 아니란 소리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죠.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2월 과세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제 안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2월 과세를 안 해준다라는 세법 개정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전문가는 회계전문가는 이렇게 세법 개정이 된 줄도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를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중소기업자의 혜택 주던 거는 다 사라지게끔 세법 개정안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 통과된다 그러면 이러한 핵심 전략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풀한 절세 전략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대표님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하려면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사이에 급하게 빨리 처리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